함수만 쓰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어쩌다 나오는 유형이 하나죠. 자, 랭크 함수에 의해서 기록에 따른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의 결과가 오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값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값이 없어요 하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 에러 메시지를 실격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if 에러와 랭크입니다. 자, 여기서 순위를 정하는데 가장 빠른 것이 1등입니다. 그럼 큰 수의 1등이 아니에요. 기록 경기는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2를 넣으셔야 돼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방법은 큰 수의 1등이 아니라 작은 수의 1등을 하는 2를 넣으셔야 돼요. 자, 능하시고 랭크 EQ 선택해 주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C3이죠. 마법사를 안 쓰면 바로 콤마로 칸을 구분하는 거예요. 콤마 넣으시고 기록 전체 범위 잡으시고 F4 눌러서 절대 주소. 그러면 콤마 보면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마법사를 안 쓰고 키보드 작업할 때는 내림 차순할 거야, 오름 차순할 거야. 우리는 무슨 차순을 해야 돼요?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오름 차순 등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1.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순위를 구하면 꼭 채워보라 했습니다. 이렇게 채워보면 1등부터 다 나왔는데 여기는 값이 없으니까 n/a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 오류 메시지를 실격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if 에러 작업이죠. 맨 뒤에 커서 옮기시고 콤마 다운표 안에 실격.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다운표 안에 실격이라고 쓰셔야 돼요. 마법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운표를 우리가 안 썼잖아요. 마법사 안에서는 실격이라고 쓰고 나오면 다운표를 자동으로 넣어줬단 말이에요. 문자 데이터는. 키보드 작업을 하실 때는 문자 데이터에다 다운표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법사가 편하신 분들은 그냥 마법사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랭크 함수와 if 에러를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자, 2번 if와 이어를 쓰는 거죠. 자,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건너뛰신다 생각하시고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점 중에서 남부의 사원들의 판매 금액이 여기 있네요.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DB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디에버러지. 그러면 지점이 남부에 해당되는 조건을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지점이 남부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에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1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평균을 구하는 디에버러지와 라운드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능하시고 디에버러지 하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콤마 계산할 열번호 4 콤마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균값이 나왔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해요.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는 라운드 하시고 맨 뒤에 가서 콤마 1 하고 넣으시면 되겠네요. 디에버러지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라운드에 의해서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3번 문제죠. 2번 문제가 아니라 4번 문제 볼까요? 에버러지와 H 룩업이네요. 수평 찾기 참조 함수 문제네요. 어이구, 요렇게 문제가 나온 거 보니까 대충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서 가겠는데 여기에 있는 값의 의미가 뭐예요? 평균이겠네요. 그래서 업무 능력 대인 관계
회화 능력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구해서 평가 기준표를 이용하여 평균이 70 미만이면 미흡. 자, 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H룩업, V룩업에서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방법 2를 쓰고, 방법 1은 구간값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0이고 두 번째 값이 70이면 0부터 70 미만 값들은 전부 미흡에 걸리는 거예요.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0, 70이니까 0부터 70 미만은 미흡, 70에 80이니까 70에서 80 미만은 보통, 80에서 90이니까 80 미만은 양호, 80 이상은 우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는 방법 2를 쓰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문제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더, 이런 해설을 보면 더 혼동스러우니까 그냥 그런 건 무시하시고, 아, 방법 2를 쓰니까 이렇게 구간값을 갖는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찾으려는 값은 평균입니다. 평균을 먼저 구하시면 되겠네요. 는 AV. 자, 에버러지 하시는데 우리는 강수진이라는 사람의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값을 여기서 찾아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75.333 하고 나왔으니까 똑같은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H룩업의 방법 0은 절대 쓸 수가 없겠죠. 자, 찾으려는 값을 구했으면 H룩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법사 들어가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수. 그 범위에서 3행이에요. 3행. 세 번째 행에서 뽑는 거고요. 숫자가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방법 2를 써서 구간값을 갖고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에버러지를 먼저 하시고 H룩업에 의해서 찾아서 뽑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오 번 문제. 자, 계산 작업 5번 문제를 볼게요. 화장품 판매 현황이 있어요. 이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예요. 보세요. 화장품 판매 현황이 있는 표에서 여기 제조국이 이렇게 있어요. 제조국을 찾는데 우리는 프랑스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가 있어요. 분류가 있는 데서 그래서 남성을 찾아갈 거예요. 여기서는 프랑스를 찾아갈 거고요. 제조국에서는 프랑스, 분류에서는 남성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계산할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액의 범위를, 매출액 범위에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빈칸이 두 개가 있으면 앞에 칸에 계산한 것을 옆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채워요. 그럼 이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때도 제조국 중에서 프랑스에 해당되고 분류 중에서 남성에 해당되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이 범위가 판매량에서 매출액으로 범위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제조국의 범위와 조건, 분류의 범위와 조건은 따라가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절대주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써요? 조건에 맞는 합계인데 조건이 두 개. 그러니까 sumif s를 쓰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계산할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을 나열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sumif s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계산할 범위니까 판매량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탭. 두 번째는 뭐예요? 제조국 범위에서 나는
프랑스를 찾을 거예요. 근데 제조국 범위가 절대 주소고 프랑스가 절대 주소예요. 그 다음에는 분류 중에서 남성의 범위,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도 절대 주소고요. 여기 남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절대 주소예요. 그러면 프랑스 남자의 판매량의 합계가 1987이 나오고 얘를 이렇게 채우면 매출액의 합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클릭을 하면 옆에 나와 있는 이 목록 단추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 나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 사람의 남성의 판매량을 알고 싶어. 또 없단 말이에요. 빵빵 나왔죠. 근데 미국 사람 중에서 여성의 점수의 합계를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또 합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통계를 골라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형태가 특별히 할 건 없잖아요. 그냥 서미프 S를 사용하면서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서 기억하실 게 첫 번째 범위가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 범위가 돼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범위인데 채우기 작업으로 절대 주소를 넣어준 거죠. 여기에 있는 범위죠.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조건인데 채우기 작업으로 얘도 절대 주소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2번 문제를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세 문제만 풀어도 분석과 매크로만 실수 안 하면 거의 합격이에요. 그래서 네 문제까지 풀면 마주 풀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했던 내용들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5번째 문제가 너무 쉽다. 그럼 그냥 푸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H2를 기준으로 가입 연도가 10년 이상이면 별, 채우기 별, 10년에서 5년 미만이면 흰별, 아니면 공백, 중첩 이프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입 기간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준일 빼기 가입일을 이용해서 가입 연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기준일 날짜 값에서 연도를 뽑고 빼기 가입일 날짜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는 이어 빼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가입일은 이렇게 변하는데 기준일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절대 주소를 지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이어 하시고 기준일 절대 주소. 그 다음에 이어 먼스 데이 이런 함수를 쓸 때 세서식의 변화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혹시라도 기본이 일반을 쓰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해서 얘가 날짜로 바뀌면 다시 일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빼기를 하시죠. 또 이어를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가입일에 해당되는 G4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등급이 나온 게 아직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입 기간이 나온 거예요. 가입 기간. 그래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에요 하고 판단해서 별. 10년에서 5년 이상이에요. 별. 하얀 별이네요. 5년 미만이면 공백을 넣는 중첩 이프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뭐예요? 절대 주소 넣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 값이 첫 번째 조건이 10년 이상이 오니까 크거나 같다 1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true, false를 하시고 중첩 if 작업이에요.
그래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탭. 자, 한글로 미음 한자를 눌러서 첫 번째는 검정별, 아니면 이름 상자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자, 10년 이상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5년, 10년 미만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년 이상이면 미음 한자에 의해서 하얀 별 아니면 공백을 넣는 작업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 문제와 절대 주소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특수 문자를 사용하는 게 지금 같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기준 연도에, 기준 날짜에서 절대 주소로 연도를 뽑으시고, 입사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 10년 이상이면 일단 그거를 갖다 10을 하시고, 중첩 if에 의해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미음 한자예요. 자, 출신 지역이 쭈루룩 있네요. 서울인 학생의 수를 구하고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주세요. 몇 명이에요? 구하는 거니까 count if, sum if, average if 중에서 당연히 count if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the COU count if.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고요. 두 번째 인수가 서울 지역이죠. 그러니까 C3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C3에서 C9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C3. 확인하시면 둘이 되고 그 뒤에다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and 따옴표 명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나오면 행복해라 하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많이 했던 문제죠. 소설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뭐를 이용해서? D 맥시멈을 이용하는 거죠. 최소값과 최소값의 차네요. D 맥시멈 빼기 D 미니멈. 조건이 뭐예요? 도서가 소설인 거죠. 그 조건을 복사해서 여기다 조건을 붙여주시고, 뭐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도서가 소설인 도서의 합계. 여기 있네요. 계산할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산할 열번호는 5가 되겠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D 맥시멈 빼기 D 미니멈을 하는 작업이죠. 눈하시고 D 맥시멈. 첫 번째는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계산할 열번호는 5번이라 그랬습니다. 5번. 조건 범위는 도서가 소설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빼기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작업이에요. 함수 이름만 틀려야 해서 빼기 하시고 붙이고 D 맥시멈을 미니멈으로만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많이 해봤던 문제가 나오면 금방 푸실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라운드업과 브이룩업을 쓰려야 돼요. 3번 문제. 자, 여기에 이렇게 봤더니 대출 상품에 따른 이자율을 찾아서, 여기서 이자율을 찾아서 대출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작업을 하네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은 대출 작업.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는 이 범위가 절대 주소고요.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갈 거고요. 숫자 오름차순이 아니니까 우리는 방법 0을 쓰고 이자율을 뽑아다가 대출 금액에다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바로 브이룩업 쓰시면 되겠네. 브이룩업. 찾으려는 값 A14. 자, 마법사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A14, A22에서 B26. 이 절대 주소로 잡은 범위에서 이 열에서 뽑아요. 숫자 오름차순이 아니니까 그냥 0 쓴다 생각하세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결혼자금이니까 2.5%가 나와요. 2.50%가. 근데 얘는 100분의 1이 아니라 0.025가 나오는데 화면에는 그냥 0으로 나와요. 100분의 1이 안 돼 있고 소수점 자리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즉 여기는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 회계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당황하지 마시고 곱하기 뭐를 해주면 돼요? 대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 표시네요. 올림이니까 라운드 업 하시고, 마법사가 정수니까 0 넣어주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소수점 자리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점 자리 줄임 작업으로 소수점 자리를 아예 없애 주시는 게 정답으로 가겠죠. 그래서 V룩업을 먼저 하시고 원금을 구해서 곱해 주시고, 라운드업에 의해서 소수점 자리를 없애시는데 소수점 자리 줄임으로 이런 작업도 좀 해주셔야겠네요. 자, 중첩이프네요. 높이뛰기 기록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복이네요.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이 랭크죠. 랭크 EQ. 순위를 구하는 거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마법사 들어가서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죠.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쓰셔서 등수를 쭉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H19에 있는 값이 몇 등이야? 그리고 H19부터 H26까지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큰 수의 1등이야 하고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 공백인 중첩 if. 첫 번째 논리 판단이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중첩 if예요. 조건을 복사해 놓겠습니다. 1등. 아니면 이름 상자로 가셔서 컨트롤 V. 2이면 2등.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조건 붙이고 3이면 3등, 아니면 공백이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중첩 if 작업에 랭크 함수 이용하는 거 좀 많이 해봤던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등수를 먼저 구하시고, 첫 번째 판단하는 값이 그 등수가 1등이에요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중첩 if 작업을 2번을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트랑케이션이죠. 자, 인덱스 함수 다시 한번 볼까요? 인덱스 범위 행값 10값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합니다. 자, 얘는 V룩업
H로 자 함수에 뭐예요? 뽑으려는 값을 대신해서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인덱스 값이 통상 우리가 H루급, V루급에서 뽑으려는 값이 있는 범위가 인덱스 범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치는 찾으려는 값을 주고 범위를 지정하고 방법을 놓지죠. 그래서 위치값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어 쉘에 있어 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0은 정확히 위치, 1은 유사일치인데 뭐라 그랬어요? 오름차순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유사일치인데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뭘로 쓰냐면요, V루급 H루급 함수에 뽑으려는 값이 아니라 뽑을 범위가 아니라 얘는 우리는 몇 번째 행에서 뽑을 거야. 그러니까 그 뽑으려는 열이나 펜값을 구할 때 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치와 인덱스를 우리가 V루급 H루급으로 본다 그러면 5번 문제에서는 이 얘기잖아요. AUD를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와서 얘가 두 번째 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V루급 H루급을 쓸 때 몇 번째 V루급은 몇 번째 열에서 뽑을 거예요. H루급은 몇 번째 행에서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V루급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H루급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환율값을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뽑을 거예요. 이게 뽑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 범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몇 번째 행이야 열이야 하고 구하는 부분이 매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신박한 설명인데, 그러면 우리는 인덱스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값은 두 번째 있는 행에서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값이 뭐가 되냐면 매치에 의해서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어 똑같은 값을 구하는 0을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범위 행값 열값인데 여기 열은 환율 범위 뽑을 범위는 열 범위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를 쓰거나 생략하시면 환율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를 보시면서, 인덱스는 뭐라고요? V루급 H루급에 뽑으려는 값 범위예요. 매치는 V루급 H루급 함수에 뽑을 열이나 행, 우리는 두 번째 행에서 뽑을 거야, 첫 번째 열에서 이걸 지정을 하잖아요. 그 값을 구할 때 매치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